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바로 진드기인데요. 네. 진드기들은 중증 바이러스를 매개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 같은 발열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농번기에 정말 주의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농작업을 할 때는 긴 소매옷과 바지,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고요. 휴식 중에도 돗자리 사용하시고 수시로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주셔야 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증상이 코로나19와 유사하다고 하니까 병원 진료 시에는 농작업 이력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가을 되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도교육청에 매년 지원하는 무상급식 분담 예산인데 올해보다 284억 원이나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극심한 진통 끝에 합의한 분담 비율을 충청북도가 파기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올해 충청북도는 도교육청에 도비 238억 원과 11개 시군 분담금을 더해 모두 595억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합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내년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려 28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식 예산이 부족해지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어제 열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박성원 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도교육청의 완강한 태도를 꼬집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2018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등이 합의한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금과 옥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사는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에 관한 것을 지켜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이 합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절대 변할 수 없는 저는 법과 같은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유치원 예산 지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자치단체 몫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떻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권한이 도청에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일들이고 나머지 급식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원생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대략 60억 원 정도. 충청북도가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협상의 지렛대로 무상급식 지원액 삭감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도교육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과 함께 우리 삶을 바꿔놓을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농기계인 트랙터에도 적용됐는데 농촌 지역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논 위에 있는 트랙터가 땅을 갈며 서서히 움직입니다. 논 끝에선 작업기를 들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별도의 핸들 조향과 작업기 조작 없이 설정된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 빌리지 확산 서비스 사업으로 자율주행이 적용된 트랙터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트랙터 이동 경로에 사람이 있으면 5m 앞에서부터 인식해 자동으로 멈추는 장애물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고 땅의 상태에 따라 작업기의 속도를 자동으로 높이거나 낮추기도 합니다. 정밀 GPS가 장착돼 있어 작업 오차는 불과 7cm도 되지 않는데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된 겁니다. 한국형 농업에 적합한 K턴 회전으로 지금 전진을 했다가 다시 후진하고 그 다음 작업용으로 지금 전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최초로 개발이 돼서 적용된 제품이고요. 자율주행 트랙터는 충북농업기술원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용으로 보급됩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따라서 부족한 일손을 ICT 기술을 활용해서 줄어든 일손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일반 농민들도 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거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에게 기술 도입이나 투자 유치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문턱이죠. 이런 지역 스타트업을 위해서 충북 혁신 창업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동맥경화 개선 물질을 식물에서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소가 개발한 엘리오 카퍼스란 신기술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을 지역 스타트업과 나눌 수 있는 기술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30여 개 기관에 400여 개 신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자율주행과 바이오 분야 기술 협력 문의도 쇄도했습니다. 암 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는 기술들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그 기술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문 벤처 투자자들이 몰린 모의 투자 대회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전기전자와 바이오 헬스 등 5개 업체가 참여해 저마다의 기술력을 뽐내며 사업성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이런 도움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초기 기업으로서는 그런 정말 절실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 외에도 인력 관리와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세부 과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도전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중부내륙선 1단계 공사인 충주 이천 구간이 다음 달 개통합니다. KTX 이음열차가 투입됐는데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 부발까지 30분 남짓 걸렸습니다. 이 열차는 연결망이 갖춰지면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충주와 음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말 본격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1단계 충주 이천 구간. 최고 시속 250km로 달리는 KTX 이음열차가 충주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며 운행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타봤습니다. 좌석마다 무선 충전기와 콘센트, 큼지막한 창문이 있고 무엇보다 좌석 앞뒤 간격이 넓어 편리한 점이 돋보입니다. 충주에서 경기도 이천 부발까지는 56km 거리로 총 5개 역을 통과하는 데 불과 32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부발역에서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옆 승차장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인식장치가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승객 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경강선 부발역에서 판교까지 40분이 추가 소요되고 2027년 경기도 광주와 수서가 연결되면 충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음성군과 충주시는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곡 장원역 개통과 더불어서 감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이곳이 개발이 되면은 인구 유입 또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부내륙선 2단계인 충주 문경 구간은 오는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늘은 82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인데요. 그런데 상당수 애국지사들이 해방 후 70년이 넘도록 무국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예관 신규식 선생은 1880년 청주에서 태어나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907년 최초의 독립선언서 대동단결의 선언을 작성해 3.1 만세운동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을 놓았고 임시정부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을 지냈습니다. 1912년과 13년 상해에서 잇따라 설립한 동제사와 박달학원은 애국지사들의 산실이 됩니다. 거기에서 윤무선 전 대통령, 철기 이범석 장군, 김홍일 장군, 조수왕 선생, 이 기라성 같은 분들 100여 분 넘는 분들이 다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1962년 건국 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생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서거한 지 내년이면 100년을 맞지만 무국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예간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족보에 보면은 그게 이제 쭉 나와 있거든요.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일회성으로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 등 애국지사 64명의 국적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보훈처가 파악한 애국지사 600여 명이 여전히 무국적자로 남아 있습니다. 순국선열 유족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적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하기 이전에 이분을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조국 강복을 위해 헌신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해방 76년이 되도록 기본적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